안녕하세요. 담양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사실주의를 대표하며 현실의 삶과 인간을 꾸밈없이 담아낸 혁신적인 화가, 왕관 대신 농부 모자를 쓰고 신 대신 돌 깨는 노동자를 영웅으로 만든 화폭 위의 반항아라고 불리는 구스타프 크루베의 삶과 작품에 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프랑스 동부의 구릉지대, 두부강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오르낭. 1819년 이 구릉 속의 소박한 집에서 구스타프 크루베라는 소년이 태어납니다. 그는 평온하면서도 혹독한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은 그에게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현실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크루베는 부유한 지주 집안의 중간 자녀였지만 부유함이 그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들판을 돌아다니며 쟁기에 몸을 숙인 농부들, 동물을 돌보는 마을 사람들, 맨발로 시냇가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풀을 뜯는 소, 물을 튀기는 시냇물, 울타리를 넘어 균형을 잡는 소녀. 모든 움직임과 몸짓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크루베는 조용하지만 반항적인 성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실용적인 사람으로 사회적 지위와 안정을 중시하며 아들에게 법률이나 사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는 그런 틀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경이로움을 발견했고 노동, 투쟁, 웃음, 심지어 슬픔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왕관이 아니라 농부들의 굳은 손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웃이 전한 이야기로는 어린 구스타프가 마을 광장에서 개들이 서로 쫓고 도는 장면을 온종일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에 집착한다고 웃었지만 그 소녀는 훗날 프랑스 미술의 근간을 뒤흔들 화가로 성장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0대가 되면서 크루베의 집중력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역 학교에서 인체를 공부하며 작은 조각상과 그림들을 모사하고 해부학과 원근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학문적 규칙의 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또래들이 이상화된 신화 속 인물을 그릴 때 크루베는 오르낭 사람들, 노동자와 동물과 시골 풍경을 그리며 모든 스케치에 에너지와 진실성을 풀어넣었습니다. 오르낭에서의 어린 시절은 관찰, 흡수, 삶의 미묘함을 선과 형태, 색으로 옮기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크루베의 사실주의 사랑은 파리 살롱이나 궁정에서가 아니라 고향의 들판과 길, 강가에서 탄생했습니다. 1840년 21살의 크루베는 오르낭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노트북은 스케치로 가득했고 시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학계가 요구하는 세계를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생하고 활기차고 불완전하지만 특별한 세계를 그릴 것입니다. 1840년 구스타프 크루베는 부드러운 오르낭의 언덕을 뒤로하고 혼잡하고 활기찬 파리 중심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마차가 가득한 거리, 석탄 연기와 잡담으로 가득한 공기. 카페에서는 예술가와 작가들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크루베에게 파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위압적인 세계였습니다. 예술과 야망, 사회가 충돌하는 것이죠. 그는 권위 있는 에콜 데 보자르에 등록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은 고전적 이상주의 전통 속에서 훈련받습니다. 벽에는 그리스 로마 조각상 석고 모형이 가득했고 교사들은 정밀함과 대칭, 완벽함을 요구했지만 그룹에는 그 규칙이 영혼을 빼앗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해부학, 원근법, 기법을 존중하며 배웠지만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실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데 신과 영웅 이야기만 그려야 하는가? 크루베의 노트에는 부두 노동자, 거리의 아이들, 농민, 질주하는 말들이 채워졌습니다. 평범함이 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모든 스케치는 생명력으로 뛰었습니다. 어느 날 부유한 후원자가 크루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사회적 명망가가 아닌 노동자를 그리는가? 크루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귀족들로 가득합니다. 해 아래 돌을 깨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의 교사는 크루베의 이런 대담함에 경악하며 사회가 너의 주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크루베는 규칙을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1840년대 중반 그는 사실주의를 실험하며 관찰한 것을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작업실은 실험실이 되었고 농민들을 모델로 세우고 센 강 위로 변화하는 빛을 관찰하며 심지어 동물까지 데려와 해부와 움직임을 연구했습니다. 겸손하거나 평범한 것이 그의 붓 끝에서 소중하게 묘사되었습니다. 1845년에서 46년 제작된 그의 초기 걸작 중 하나는 절망하는 남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움켜쥔 한 남자. 그는 바로 젊은 시절의 크루베 자신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느낀 불안과 열정을 그대로 폭발시킨 듯 담아낸 강렬한 자화상입니다. 19세기 사실주의의 거장이 되기 전 뜨겁게 흔들리던 청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크루베는 차분함이나 완벽함보다 심리적 진실을 원했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동안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삶 자체처럼 보여야 한다. 인형처럼은 안 된다. 그의 진실성에 대한 집착은 이후 살롱에서 선보일 논쟁적인 작품들을 예고했습니다. 1848년의 파리는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혁명이 거리에서 벌어지고 군주제가 무너지고 크루베는 시민, 군인, 농민들의 절박함과 용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역사화에서 볼 법한 서사적 긴장감을 발견했습니다. 영웅은 현실 속 사람이며 투쟁은 진짜였습니다. 예술은 현실을 대담하고 정직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신화와 이상화의 규칙 속에서가 아니라 크루베는 현실 속 세상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고 활기차게 불완전하면서도 특별하게 그릴 것을 다짐합니다. 1849년 구스타프 크루베는 예술계를 놀라게 할 철학, 즉 사실주의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그림이 삶을 있는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강렬함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기 걸작 중 하나인 돌 깨는 사람들이
이를 상징합니다. 프랑스 시골에 햇볕이 내리쬐는 길가, 두 명의 노동자가 망치로 돌을 깨고 있습니다. 옷은 해지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영웅적 자세도 극적인 하늘도 낭만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단지 노동의 무게와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크루베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간적으로 평범하지만 장엄하게 그렸습니다. 특히 젊은 소년과 나이 든 노인을 함께 배치해 가난과 고된 노동이 세대를 이어 반복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사실주의 미술의 선언과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크루베가 돌 깨는 사람들을 전시했을 때 한 비평가는 왜 농부를 그리는가? 살롱벽에 노동이 걸맞다고 생각하나? 라고 비웃었습니다. 크루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제가 아니라 존재의 진실이다. 그의 눈에는 망치질 한 번, 땀 한 방울도 신화보다 더 서사적이었습니다. 기법 또한 혁명적이었습니다. 크루베는 두껍고 질감 있는 붓질로 돌과 노동자의 굳은 손을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손끝으로 돌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은 규모뿐 아니라 철학적 대담함에서도 거대했습니다. 현실 속 사람들이 현대 세계의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크루베의 사실주의는 노동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경, 도시 장면, 사회적 모임까지 탐험하며 인간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작업실에서는 자연광, 질감, 분위기를 세밀하게 재현했고 시골을 걸으며 강, 절벽, 농민들을 스케치했습니다. 스케치마다 색, 소리, 움직임에 대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관객이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시기 그는 오르낭에서의 매장을 그렸습니다. 이 거대한 캔버스는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장례를 묘사하며 20피트가 넘는 크기로 장례식 참가자들의 개별 성격과 표정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관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살롱에서 다루어질 만한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크루베의 아버지 역시 전시회를 방문해 그의 아들이 흙 속의 사람을 그리다니 하며 놀랐지만 작품이 기억에 남고 정직하며 감동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크루베는 평범함을 장엄하게 만드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돌 깨는 사람들과 오르낭 매장은 크루베를 사실주의 운동의 선두 주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술을 연마했을 뿐 아니라 예술의 목표를 재정의했습니다. 신화, 전설, 왕족 없이도 그림은 도덕적 힘과 감정적 깊이를 가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삶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서사적이며 그랜드 캔버스에 충분히 담길 가치가 있었습니다. 1850년경 크루베의 평판은 찬사와 논란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현실을 그리는 화가였고 후원자와 학생, 동료 예술가는 그에게 영감을 받았지만 전통주의자들은 그가 고전 예술의 기초를 허물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크루베에게 비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그렸고 진실 자체가 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1850년대 초 쿠르베는 예술계의 반항적 화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조용히 시골 풍경을 그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술계에 도전하고 사고를 촉발하며 살롱의 인위적 평온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 가장 논쟁적인 작품 중 하나는 마을의 젊은 여성들입니다. 처음 보면 단순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마을 광장에서 대화하거나 시장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쿠르베의 대담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그렸습니다. 얼굴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자세는 자연스럽고 인물 간 사회적 역학이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파리에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평론가는 기술과 용기를 찬사했지만 다른 이들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을 대형 캔버스에 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기 쿠르베는 또한 화가의 작업실, 7년의 예술적, 도덕적 삶의 진정한 알레고리를 그렸습니다. 쿠르베는 자신의 아틀리에를 캔버스로 삼아 나의 삶의 비유적 서술이라는 부제를 붙인 대작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는 화가 자신이 중앙에 서 있고 모델, 친구, 정치인, 농민 등 다양한 인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단순한 초상화나 풍경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정치, 예술의 세계를 한 화면에 담은 복합적인 서사를 보여줍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을 통해 사실주의의 가능성을 선언하며 현실 속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화가 자신의 예술적 고민을 정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시 관람객에게는 파격적이면서도 논쟁적인 작품이었고 오늘날에는 19세기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은 살롱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평론가는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정직함과 대담함을 좋아했고 다른 일부는 오만하거나 기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화가의 작업실이 당시 논쟁적이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인물 묘사인데요. 당시 주류 미술은 역사화, 종교화, 신화화처럼 이상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쿠르베는 일상적인 사람들, 농민, 노동자, 친구, 정치인 등을 실제 모습 그대로 그렸습니다. 특히 농민이나 하층민을 영웅적이지 않고 현실 그대로 보여준 점에 관람객과 비평가에게는 충격적이었죠.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구성이었습니다. 화가 자신을 그림 중앙에 크게 그려 모든 인물이 그를 둘러싸도록 했습니다. 예술의 주인공은 화가 자신이라는 메시지가 당시의 관습에서는 거만하게 보이거나 파격적이라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메시지인데요. 그림 속에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현실의 고단함을 보여주고 귀족이나 지식인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과 비평가들은 그림 속 메시지가 너무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다라고 느껴 논쟁이 되었던 것이죠. 1860년대 프랑스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구스타프 쿠르베는 사회와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예술가가 되어 파리 코민에 참여합니다. 파리 코민이란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1870년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후 파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수적이고 시민들은 불만이 많았죠. 1871년 3월 파리 시민들이 스스로 정부를 세워 운영한 것이 파리 코민입니다. 즉 민중이 직접 도시를 통치하려는 시도였죠. 기간은 짧았고 2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공화주의,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강조했고 교육, 노동, 미술, 문화에서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림과 연설, 조직 활동을 통해 크루베는 예술가가 사회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작품 속 노동자, 농민, 빈민, 혁명가들은 단순한 미학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코민운동은 프랑스 정부군이 파리를 점령하며 잔혹하게 진압당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죽거나 체포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었죠. 파리 코민운동은 근대의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 운동의 상징으로 평가됩니다. 예술가와 지식인 중 일부가 참여하여 예술과 정치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1870년 크루베는 혁명과 사회적 격변 속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파리 살롱에서는 점점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공공과 정치적 삶 속에서는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이상보다는 현실, 영광보다는 인간의 경험에 집중했습니다. 크루베는 혁명 참여 후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결국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파리에서는 일부 작품이 파손되거나 몰수되었지만 그는 창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풍경화와 초상화를 계속하며 사실주의를 고집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스케치하며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산은 나에게 교사이자 모델이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작품에서도 생생한 현실, 움직임,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877년 크루베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은 오래 지속됩니다. 사실주의는 이후 인상주의, 표현주의, 현대미술까지 이어지는 근본적 혁신을 제공합니다. 크루베는 일상 속의 인간과 자연의 장엄함을 신화 없이도 역사화 없이도 단순히 존재만으로 장대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과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삶의 진실을 포착하는 것. 구스타프 크루베는 그 답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의 향기를 전하는 담향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